자, 이제 34페이지. 누가 갖출 요건? 자, 법인이 등록 전에 미리 갖춰야 될 기준. 이게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법인이 미리 갖출 요건. 자, 동그라미 1번은 아까 우리 했죠. 어떤 회사?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면 된다. 둘 중에 하나면 되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일까? 5천만 원 이상일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 좀 낯설어요. 법의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뭔 소리야? 자, 밑에 쭉 5번 밑에 보면은 박스 있죠. 박스 안에 법제 14조의 업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할 수 있대요?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다음에 각 호 5가지의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고, 2항은 오른쪽 말이에요. 저 오른쪽 2항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거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대, 없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게 법인인 개공은 법에 겸업이 쭉 적혀 있다는 거예요. 겸업의 개수가 총 7개죠. 첫 번째는 중개업이죠. 중개업이잖아요, 아까. 중개업 있고, 밑에 다음 각 호가 5개잖아요. 다음 오른쪽 2항을 보면은, 2항을 대략 보면은 경매, 공매 이런 말 적혀 있죠. 찾았어요? 이게 경공매라고 해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다시 중개업, 그리고 5개, 그리고 경공매, 시작. 중개업 5개, 경공매. 이렇게 몇 가지? 7가지만 할 수 있다고 법에 써 있어요. 이것만 할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야만 뭘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 법원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이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업종을 적어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등기상 증명서라고 옛날에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업종이 적힌단 말이에요. 이 업종이 이 14조의 정의 7가지 안에서만 적혀 있어야만 뭘 해준다?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법인은 7가지 업무로 겸업이 제한된다. 시작. 법인은 7가지 업무로 겸업이 제한된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14조의 7가지 업무는 다음 주에 배우니까요. 그때 보시면 되는데, 다시 박스로 들어가 보면은 박스 안에 4번에 보면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이런 말이 있죠. 찾았어요? 네.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 내볼게요. 그럼 제가 중개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거기에 택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문제 내볼게요. 중개업과 택지 분양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X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문제 푸는 방법이. 그럼 결국은 법인이 할 수 있는 7가지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네, 나중에는. 알면 되겠네. 네, 그래서 14조에 정해진 업무를 할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고 풀고, 그 외에 업종이 들어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라고 문제 푸는 거다, 이 말이야. 아까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런 말이 있었어, 없었어요? 공인중개사는 그런 말이 없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법인은 겸업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회사 만들어서 이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할까봐, 이용될까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만 해라, 이렇게 딱 제한한 거예요, 법인은. 되셨죠? 네. 근데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주더라도 뭐 우리 능력이 없잖아. 주더라도.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 편의점 하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가능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인테리어 업체 하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법인은 7가지로만 제한된다, 이 말이지.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동그라미 3번. 아까 배웠던 거예요, 한 번 더.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 제외하고,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도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은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표자 빼고 임원, 사원이 한 명이다. 그자는 공인중개사. 둘이면 하나, 셋이면 하나. 대표자 빼고, 아 제발. 아까 빼고라고 했잖아요. 빼고 하나면 하나, 둘이면 하나, 셋, 하나. 이거 다 물어봐요. 넷은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까지 나와서 시험에. 일곱도 나왔어. 셋, 여덟을 셋, 아홉도 셋, 열은 넷. 연습해야 돼. 199까지. 자, 혼자 연습하시고 그거는. 자, 3번 알았고 4번 대표자, 임원, 사원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 전원. 분사무소를 함께 두고 싶다. 누구? 책임자. 이 자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와라? 끝에 실무교육을 받아와라. 아까 실무교육 배웠잖아요. 실무교육은 법인은 사원이면 전원 다 받으랬잖아요. 다 받으시고. 자, 5번 중개사무소 확보. 아까 배웠죠 이거? 아까 똑같은 거예요. 원칙은 뭐가 있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된다.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괜찮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와라. 좋아요? 네. 법인의 5가지 요건을 배웠어요. 자, 이제 요건을 갖추었으니 드디어 오른쪽 가서 뭐 하자? 등록 신청해야죠. 이제 시청 달려가야죠. 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잠깐 여기 보시면은 등록 신청할 때 당연히 등록 신청서 내겠네? 내지 말까요? 내야 되겠죠. 등록 신청서 서식 있으니까요. 5호 서식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고 그다음에 구비 서류 낼 거 있겠네.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공짜 아니에요. 수수료도 내야 돼요. 자, 이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떤 서류를 내냐 안 내냐 이걸 배웁니다.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 신청해라. 좋아요? 2번 지목이 뭐예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라고 써 있어. 동그라미 1, 기업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괄호 빼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군구죠. 시군구. 네? 자격증은 누가 줬죠 아까? 시도지사. 그럼 지역으로 한다면 여기 평택시청에 등록 신청하죠. 근데 자격증은 경기도지사가 줬죠. 근데 강원도에서 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청에 등록 신청할 때는 그 등록 신청서 서식에다가 내가 자격증을 어떤 시도에서 받았는지를 적어내게 돼 있어. 자격증 발급 시도, 경기도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시청에서 어디로 전화해서? 도청에 전화해서 이 양반증 땄나요? 이게 물어본다고. 됐나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그거 적어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X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낼 필요 없는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공무원들이 확인하겠다고. 사실 이거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내고 싶죠. 내고 싶은데 내지 말해. 확대복사해서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전지로. 내고 싶은데 왜 자꾸 혹시 모르니까 갖고 가요. 갖고 가봐요. 자, 그다음에 니은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거기 매주치면 돼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 두 가지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확인한다. 컴퓨터로 전산망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굳이 낼 필요 없다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확인할 테니까.
그렇지. 아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이. 건축물 대장을 내가 떼서 그 사람한테 또 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확인하라고. 지금 낼 필요 없는 거 3개 배웠어. 자격증 사본, 또 법인 등기상 증명서, 또 건축물 대장. 이거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잘 물어봐요. 내냐고 안 내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3번. 이번에는 내야 되는 서류 있죠? 자, 뭐 받았다?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서류 내야 돼요. 괄호 안에는 나중에 배울게요. 자, 그 다음 뭐 내시래? 여권용 사진을 왜 내는 거예요? 아, 얼굴 확인하려고? 신분증 확인한 듯이 얼굴 확인하려고 사진을 갖고 와? 어디다 붙여주려고? 이따가 등록증에 붙여주려고. 아, 자격증 왜 또 붙여? 자격증이 붙어있지. 등록증에 붙여주려고. 자, 됐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반명암판 사진이었다가 여권용 사진으로 사이즈가 커졌어요. 여권용 사진이 더 큰 거죠? 큰 거죠. 큰 거 붙여준대, 우리. 부담되게. 뽀샵 처리 잘해야 돼. 자, 그렇습니다. 사진은 미리미리 찍어야 돼. 여름에, 아니, 봄에 이쁠 때 찍어야 되지.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우리 얼굴이 힘들어져서. 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손님들이 몰라봐요. 사장님 고쳤지?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쁠 때 3, 4월에 미리 찍어 놓으셔야 된다. 졸업사진처럼. 예. 자, 이렇게 해서 내고, 디귿번. 아까 건축물 대장은 낸다, 안 낸다? 건축물 대장은 안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무소 그 소유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런 거는 내가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하는 서류는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임대차 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게 내는 거 안 내는 거를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우리 객관식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나중에 배워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도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신청서 서식을 보면요. 잠깐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실제 신청서 서식에는 항상 우측 상단에 처리 기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처리 기간은 공무원이 이 신청서와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등록을 내주는 데까지 처리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처리 기간은 그날 바로 되게 며칠 걸리게. 그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처리 기간이 7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서류 검토도 하고 실제 사무소에 방문도 해요. 방문도 해서 간판 잘 달았는지 그리고 안에 액자도 잘 걸었는지 공인중개사 일하는지 받게 사진도 찍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신청서 내고 서류도 내고 돈도 냈어. 그럼 공무원은 놓고 가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 7일 거기 기다리라고? 놓고 가라고 그래. 가 있으라고 연락 준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나는 가 있으면 되겠네. 어디 가 있으면 돼? 집에? 개업 준비 안 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아 인테리어 안 해? 해야잖아 인테리어. 핑크색으로 해야잖아 우리 인테리어. 안에 앞에다 풍선도 달려야 되고. 간판도 이쁘게 달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됐어.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지금. 떡도 맞춰야지, 수건도 맞춰야 되지, 고기도 찍어야 되지, 육개장도 끓여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자, 이렇게 나는 가서 이제 개업 준비를 하고 등록 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겠지. 자, 기준에 적합했어. 그럼 등록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며칠 안에? 7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이. 등록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실판을 봐야 돼. 오를 등 기록할 록 장부에 적어 올리고 이 말이에요. 내 거 등록대장 하나 만들어요. 이게 계공별로 만들어지는 생활기록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등록대장을 컴퓨터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소재지, 뭐 전화번호, 상호, 그리고 이제 내 거 이름, 인적사항 딱 적어서 파일 만들면 나는 뭐가 된 거야? 등록이 된 거지.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지? 개공이 된 거지. 개공이 됐다는 걸 나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등록관청은 7일 안에 그걸 뭘로? 서면으로 통지, 알려줘 나한테. 개공이 되었어요 라고 알려준다고요. 원래 이제 문서가 날라와야 되죠.
실제 문서가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문자로도 보내요. 축하한다고. 개공이 되셨다고. 축하한다고. 되셨어요? 그럼 나 이제 개공이 됐어. 드디어. 개업공인중개사. 아까 우리 배웠던 용어가 뭐예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때가 개공이 된 거야. 개공이 됐어. 근데 나는 시청에 가야 돼. 뭘 찾으러? 그렇지.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지. 됐어요? 등록증 받으러 오라는 얘기니까, 이 통지가. 개공됐으니까. 등록증을 받으러 가는데, 등록증을 받으러 갈 때 할 일이 있어요. 보증 설정이란 걸 해야 돼, 지금부터. 자, 보증을 설정하는데, 일단 양거로 2번 읽어볼게요. 양거로 2번.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았어요. 다음에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등록증 교부인데 입문서니까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보증 설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자, 앞으로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자,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은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근데 직접 애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 이미 튀고 없을 수도 있지, 배째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보증 설정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해야 돼.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증을 서준다는 보험이에요. 한마디로 돈 받고 보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보증인. 보증 서준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사고 치면 얼마까지 물어줄게? 1억, 2억까지 물어줄게는 보증을 서주는 거야. 이제 보험료는 1년에 한 17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17만 원 받고 공짜로 1억을 물어주는 건 아니고 보증인이잖아요. 보증인. 내가 물어주고 너한테 다시 책임을 묻는 거야. 물어주고 1억을 다시 너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17만 원 돈은 뭐냐면 그냥 보증인이 되어주는 비용이야. 그냥 공짜로 물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사고 쳤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네. 자, 여기 가입해도 되고 협회에서 사업을 하는 공제에 가입해도 돼. 공제. 지나가다 보면 화물차 꽁무니에 화물공제라고 써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기금 모아서 우리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얘기죠. 보험 공제료는 좀 더 비싸요. 한 20 몇만 원 돼요. 되면 여기서 얼마까지 물어주고 1억까지 물어주고 나한테 또 다시 책임이 들어와요. 공짜로 물어준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 자,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법원에 공탁을 해놔도 돼. 이럴 사람 있다 없다? 없지. 1억 법원에 물어놓을 거야? 아니잖아. 이런 거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고 둘 중에 하나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이제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주고 나한테 다시 책임을 묻는데 이런 걸 구상권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가입을 해야 돼. 가입을 하는데 왜 지금 가입을 하냐면 이 등록의 서면 통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나와야 이게 가입이 돼. 그러니까 내가 등록하기 전에는 가입이 돼? 안 돼? 안 돼. 가입이 안 돼요.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수 있어? 네? 그런 것처럼 개공이 되기 전엔 가입이 안 돼요. 됐어요? 이날 이후로 가입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개공이 되었는데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받아가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 이게 통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개공이 되셨고 보증 설정을 해서 오세요. 그럼 우리가 뭘 줄게요? 등록증을 줄게요 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안 할까 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 언제 하냐면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시작.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거기 가서 신고를 해줘야 돼. 신고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증 설정 신고서가 있어. 서식이. 오케이? 보증 설정 신고서 쭉 작성하고 내가 공제 가입했다. 그러면 공제 증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복사해서 내야 되는 거야. 이걸 내면 뭘 준다?
등록증을 준다 이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밑에 1번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죠. 그럼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줄 뭘 설정하고?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한청에 뭐 해라? 신고를 해라. 첫 줄이 중요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예요.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시작.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신고했죠 지금. 뒷장 가면 이제 뭘 주겠어 이제? 등록증을 주겠지. 뒷장에 저 위에 있는 박스는 제가 아까 구두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참고하세요. 거기는. 참고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이번에도 출제된 지문인데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확인이 됐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아, 그렇구나.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등록증을 미친 듯이 준다 이거야. 등록증을 드디어 받고 이제 가서 이제 일하시면 되는 거야. 개공대가 이렇게 쉬워. 자,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방금 공부한 거예요. 네. 자, 그 이제 가서 이제 일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칠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 하나 드릴까요? 등록 신청을 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X? 그렇지. 이때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 전에는 가입이 안 된다고요. 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니,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지. 정확히 개념이 잘 안 잡혀. 업무 개시 전? 이거. 내가 등록의 통지를 받은 게 언제냐면 11월 13일이다. 오늘이 11월 13일이죠. 13일 날 통지 받았다 이거야. 난 개공됐어 지금. 개공됐어요. 근데 나는 아직 개업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업무 개시 못하죠. 인테리어 공사 중이야 지금. 그러면 오늘 바로 가서 보증 설정, 보증 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며칠 기다리면 돼. 며칠 기다렸다가 11월 20일 되니까 이제 개업 준비가 다 끝난 거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1월 20일 날 가서 뭘 가입해? 보증 가입을 해. 증서 나오죠? 증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 가서 이제 보증 설정 뭐 해? 신고해. 그럼 공무원이 뭘 줘? 등록증 줘. 그리고 가서 걸고 일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업무 개시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언제부터 하는 건지. 12월 13일 날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예 뭐 내년 1월 2일 어때? 괜찮아. 네 맘이라니까. 언제부터 하는 건 네 맘이야. 됐습니까? 네. 이게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다음에 배우는데 적어도 석 달 이내는 해야 돼요. 이거를. 그 이유는 나중에 아시게 된다고 해. 자, 다시 언제 업무 개시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 신고한다. 이 말을 한번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등록증 받고 가서 일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 하나 봐야 되는데 양가로 4번. 등록관청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등록관청은 매월 다음에 1, 2, 3번을 다 모아서 이 말이에요. 1, 2, 3번 다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일 거 아니에요. 단체일 텐데 생각해 보시면 평택시에서 방금 등록증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개공이 됐다는 거지. 그 개공이 됐다는 사실을 협회는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공인중개사 협회 단체에다가 등록관청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 이달치를 다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해서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은, 모든 시군구 등록관청은 이달치를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협회에다 홍보를 해줘라. 동그라미 1번만 알면 돼 오늘은. 동그라미 1번만. 제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오. 문제 내볼게요.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X. 협회라고 협회. 협회. 네. 문제를 볼까요?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가 뭐 뺐죠? 공인중개사 뺐다고요? 미안해요. 안 빼고 올게요. 빼도 상관없는데. 다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가 뭐 빼고 냈죠?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 뺐죠, 지금? 이거 빼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다시.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틀린 건 아니네. 그렇지? 우리 문제 푸는 사람들이라고. 문제 푸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그대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조금이라도 이게 바꿔서 내려고 한다고요. 그 말은 빠져도 맞다고요? 네? 네. 다른 거 내볼까? 또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오,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앞으로. 다 맞는 문장이에요. 네. 됐나요? 자, 진도가 잘 안 나가네. 네모 3번 갑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다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등록과 관련된 사유라서 있는데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고 찾았어요? 네.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이해는 하고 지나가야 돼.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했다? 사망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했다? 해산했다. 해산은 예를 들어 회사가 망했다 이거야. 회사가 망하면 이제 빚 정산해야 되죠. 정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개인은 가서 사망 신고라는 거 하잖아요. 법인은 법원 등기소 가서 해산 신고를 하고 해산 등기까지 딱 맞춰지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개인이 죽는 거는 회사가 죽는 거 뭐라고 표현한다고? 해산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사망 해산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있어 없어 이제?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당연한 거죠? 등록의 효력 소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관청 시군구에는 여전히 개업 공인중개사로 기록돼 있죠. 효력은 없어졌지만 등록 효력이 없어졌지만 그러면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서 알게 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해. 서류상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사망과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시작. 사망과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되셨어요? 문제 내볼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사망 해산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면 죽었는데 뭔 취소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여전히 개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한단 말이야. 되셨나요? 그건 알아야 되고. 자, 오른쪽에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써 있죠. 등록을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등록 취소 사유는 나중에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거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 취소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또 하나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용어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끼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의무적 등록 취소. 의무적을 상대적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다. 자, 우리끼리는 절등취, 임등취라고 한다. 뭐라고? 절등취, 임등취. 여기 보세요. 절등취 사유에 걸리면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록증을 대여했어.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등취예요. 근데 임등취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안 하면 하는 거랑 너무 갭이 크잖아, 차이가. 그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공무원 마음일까? 오늘 기분 좋으면 봐주고 기분 들어오면 취소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업무정지를 대신 줘요. 봐주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라는 건 영업정지인데 우리 법에는 영업정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업무정지라고 표현한다고. 되셨어요? 네. 다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뭘 준다? 업무정지를 대신 주게 된다. 근데 어떤 때 업무정지를 주고 어떤 때 등록 취소가 되는지는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워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처분이라 하는데 이왕 나온 김에 행정처분의 종류를 좀 알아야 돼, 지금부터. 자, 이걸 좀 받아 써보세요.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종류. 먼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가 있다. 자격 취소 아까 우리 배웠죠? 자격증 양도나 대여 같은 거면 자격 취소한다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 자격정지라는 것이 있다. 자격정지. 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 취소와 뭐가 있다 아까? 업무정지가 있다고 그랬고 등록 취소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만큼이 행정처분이에요. 이게 다는 아닌데 현재는 이만큼 알면 돼요. 다 적으셨으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자격증 따서 등록하면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되죠. 자 이자는 자격증도 있고 무엇도 있고 등록증도 있죠 지금. 응? 그럼 이자가 등록 취소가 됐다고 쳐. 여기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자격증은 있어 없어? 자격증은 있는 거예요. 자격증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 바로 등록할 수 있다면 말이 돼야 안 돼. 아니야. 그럼 등록 취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증은 있는데 그래도 3년 동안 등록이 안 된다. 몇 년 동안 안 된다고? 3년 동안 등록이 안 된다고. 등록 취소가 되면 뭔가 크게 위반해서 등록 취소했잖아요. 3년 안에 등록이 안 돼요. 자,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증은 있다고.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되면 등록은 당연히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격 취소가 되면 그때서 등록 취소도 또 해요.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저씨 빼고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결하셨나요? 이게 바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의 개념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등록 취소랑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만 준다고? 개공에게만 주는 거고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소공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요. 집에서 그냥 모셔놓은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소공에게만 주는 거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누구한테만? 개공에게만 주는 거야. 그리고 정지라고 돼 있는 건 최대 6개월까지만 주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영업정지를 주는 건데 자격정지는 반드시 소공에게만 업무정지는 반드시 개공에게만 주는 거예요. 똑같이 6개월까지 쉬는 건데 용어를 바꿔 쓰면 안 된다고. 용어를 바꿔 쓰면 안 된다고요. 다시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소공에게만.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개공에게만 주는 것이다. 이거야. 바꿔시키면 안 된다고.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데 이자가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다. 등록 취소가 됐다. 뭐는 남는다? 자격증은 남는다. 그 대신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개공이 될 수는 없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 취소 사유에 적발됐어. 오늘 적발.
적발된 날이 11월 13일이에요. 적발된 날이. 등록 취소 사이에 적발된 날이. 그리고 청문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다음에 등록 취소가 이루어져요. 최종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처분을 11월 30일 날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그날까지는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그날까지는 뭐에 난 여전히 개공인 거예요. 되셨나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어차피 취소될 망정 최선을 다해야지. 안 해봤던 위반도 골고루 다 해보고 한 번씩. 예? 어차피 날아가니까. 예? 네. 자, 그게 이제 등록 취소예요.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돼 있죠. 다만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아야 등록이 소멸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행정처분 종료해봤고요. 다음 폐업 신고에서 수리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겠지? 네.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말 그대로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죠. 1번이 대표적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뭘 한 자? 중개업을 한 자. 지난주에 처벌된다고 그랬잖아요. 3-3이라고 그랬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근데 2번, 3번이 더 잘 나오거든요. 등록 취소 후 뭘 한 자? 중개업을 한 자. 그렇지.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이후에 중개업을 했어도 처벌되는 거고. 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도 처벌되는 거다 이거지. 그렇구나. 이자도 3-3으로 골라줘야 돼요. 똑같이. 그렇구나. 다음에 이제 3번. 등록증 대여,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동그라미 1번.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 또 등록증을 양도해서도 안 되고 등록증을 대여해서도 안 된다 이거야. 이걸 위반하면 뭘 준대? 절대적 등록 취소. 형벌도 있고 없고? 있고 1-1. 아까 우리 자격증 양도 대여 배웠잖아요. 자격증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 더하기 1-1이었잖아 우리. 여기는 등록증 양도 대여는 등록 취소 더하기 1-1 대여야 형식이 맞지. 됐어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2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등록을 몇 번 하면 안 된다고? 2번. 2중 등록하면 안 된다 이거야. 평택시에서 등록을 2번 했다. 2중 등록이겠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등록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이 안성시 가서 또 등록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2중 등록이야. 다 안 된다고. 등록을 2번 하면 사무소는 당연히 몇 개야? 2개겠지. 엄한 사람이 하겠지. 됐어요? 근데 아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근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때는 설치 신고를 하는 거지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등록은 몇 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등록은 무조건 몇 번만 된다? 한 번만 된다. 다만 법인은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면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다 이거지. 제가 아까 기둥과 같이 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자,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보려고 우리. 벌써 알잖아. 개공 등이 무슨 말이에요? 개공 또 소공 또 보조원 또 사원 또 임원 다 묶어 부르는 말이었죠. 이 개공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은 양쪽에 걸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또 등록을 하면 이건 뭐예요? 이중 등록이죠. 이중 소속이 아니라. 등록을 2번 하는 건 이중 등록이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개공이에요. 개공인데 옆에 있는 사무소 개공 밑에 취직했어. 이게 뭐예요? 이중 소속. 나는 개공인데 옆 사무실에 보조원 됐어. 이것도 이중 소속. 증 숨기고 보조원 됐다. 나는 개공인데 옆에 있는 법인이 임원 됐다. 이것도 이중 소속. 자, 그러면 얘는 소공이야. 소공인데 등록했어. 그럼 뭐야? 이중 소속. 등록을 한 번 했잖아 지금. 이중 소속. 소공인데 소공 됐어. 이중 소속. 소공인데 보조원 됐어. 이중 소속.
자, 보조원인데 보조원 됐어. 이종 소속. 아,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기본기는 하나씩 잡아야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양쪽에 걸치면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이종 소속. 이종 소속에 있을 때는 밑에 제재가 중요해요, 제재가. 자, 개공일 땐 뭘 준다?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몇 년? 1-1. 밑에 위에 이종 등록과 똑같죠, 제재가. 그러니까 개공은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양도 등록증 양도되어 또 이종 등록 또 이종 소속하면 전부 다 절등취 더하기 1-1. 근데 소공이 이종 소속하면 뭘 준대? 자격 정지. 그리고 형벌은 몇 년? 1-1. 자,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 있다 없다? 없어. 등록증 없어. 그래서 중개 보조원은 뭘 받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때리고 싶어 안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은데 때릴 게 없는 거야. 형벌은 받아 안 받아? 받아. 형벌도 안 받으면 막 살게? 그렇죠.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행정 형벌은 아무도 예외가 있고 없고 형벌은 예외가 없고 행정처분은 받는 애들만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증이 있거나 이게 자격증이 있거나 등록증이 있는 애들만 행정처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종 소속은 이걸 외우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정리를 잘해야 돼.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요. 자, 개공일 때는 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구나. 그리고 형벌도 들어가는구나. 소공은 등록 취소가 아니라 뭘 준다? 자격 정지라는 걸 주는구나. 그리고 형벌은 당연히 들어간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란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형벌은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행정처분의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네. 좋아요? 이걸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법인, 상법상 회사, 또 협동조합 종류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구성원, 대표자 중개사 빼고 3분의 1 이상 중개사 이렇게 법인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게 들어간 공인중개사가 소공인데 법인은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라 불렀고 소공이라 불렀고 중개보조원도 하면 공부해봤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해봤어요. 7명, 11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격시험 절차.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었어요. 시험 못 본 사람 둘이 있었죠?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자격증 누가 줬지? 시도지사가 줬지. 양도대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 자격 취소 1-1, 빌리는 사람은 1-1, 공인 유사명칭 쓰면 1-1 뭐 이런 거 있었고. 자격증 따서 교육받았지.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 또 연수교육, 예방교육도 있었고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보조원 될 때는 직무교육 2년마다 계속 받는 건 연수교육, 전원 다 받는 건 예방교육 이런 거 썼지. 그 다음에 이제 등록했어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한청에 신청하는데 등록한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그리고 등록 기준,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가지고 이런 거 특히 법인이 갖출 기준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법인이 갖출 요건 뭐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5천 이상 이런 거 그 다음에 7가지로 겸업 제한 받는다고 해. 겸업은 다음 주에 배웁니다. 이것만 할 목적이어야 등록이 된다고. 중개사 3분의 1 중개사 실무교육은 전원 다 받아라. 사무소 가서 이런 게 있었지. 그리고 등록을 신청하는데 내는 것도 있고 뭐 안 내는 거 뭐 자격증 사본이니 법인 등기상 증명서니 건축물이라 이런 거 안 냈잖아요. 실무교육 받았네. 이쁜 사진 이런 거 냈었잖아 우리. 그리고 며칠? 7일. 등록 통지. 보증 설정 언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신고 뭘 줘? 미친 듯이 주고. 가서 일하면 되고. 일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의 종류. 좋아. 됐어요? 특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다. 등록 취소되면 뭐는 남는다? 자격증은 남는다. 이게 등록 취소라고. 3년간 등록 안 된다고 이거 다음 주에 배워 이거. 영업정지는 2개.
자격정지, 업무정지인데 똑같은 거지만 바꿔 쓰면 안 된다고. 업무정지는 누구한테? 개공에게. 자격정지는 소공에게.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되는 거라고. 좋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뭐 할 것이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결격사유가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조금 어려운 파트고, 결격사유가 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등록할 수는 없다. 이게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의 저 밑에 1번이 미성년자잖아요. 그 38쪽에 중간 밑에 있잖아요. 결격사유 미성년자 서 있잖아요. 성인 될 때까지 증은 따더라도 등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소공 보조원 되면 돼, 안 돼? 미성년자도 안 되지. 이거 다 들 수 없는 거.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들 수 없는 걸 뭐라고 불러요? 결격사유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통과해야 개공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40페이지 가서 이제 개공들이 할 수 있는 뭐 배우자? 겸업 배우자고, 겸업. 제목만 봐봐요. 겸업 배우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누구도 배우자? 고용인, 소공이나 보조원도 배우자. 넘겨보시고. 저 밑에 사무소 설치. 분사무소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저 오른쪽에 사무소 간판 어떻게 만드냐. 표시 광고, 교차로 광고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액자는 뭐거냐. 다음 페이지에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은 뭐냐. 분사무소를 설치하네. 분사무소 이전하네. 또 사무소 공동 사용은 또 뭔가. 오른쪽에 인장 이런 것도 있고, 또 넘기시면 휴폐업 있죠. 여기까지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공됐으니까 사무실 운영에 관한 짜잘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것들이죠. 지난주와 오늘까지 해서 나오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되는데 두 주 동안 해봐도 4문제밖에 안 돼요.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한 6개 나와요. 한 주 동안 할 내용이. 다음 주의 내용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다음 주부터 문제가 막 쏟아져. 매주 막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까지 내용을 왜 천천히 했느냐.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나중에는 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되거든요. 지난주 오늘 했던 게 가장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셔야 돼. 되셨죠? 네. 어렵지 않았죠? 오늘도? 할만했잖아. 지난주에 배웠던 어떤 과목보다도 할만했어. 그나마. 지난주 일주일 다니면서 우리 충격받았잖아. 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네. 자, 문제 안 풀었죠? 문제. 아까 오늘 2번까지 풀었으니까 7번까지 풀고 이제 마칩시다.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가 틀렸어? 7명, 11명은 맞는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X네. 4번은? 왜 틀렸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죠. 맨 앞에 국토부 장관이 틀렸다. 자, 5번은? 보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을 받는 거지. 고용신고, 인전, 이 교육이 이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6번은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문제를 넣었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말씀드리다 기회를 놓쳤어요. 협동조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봉사 같은 걸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비영리 목적 협동조합이에요. 그걸로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5로 풀으셔야 돼. 할 수 없다, 5로 풀어주고요. 다음에 7번. 등록관청이 아까 등록증을 줄 때는 이자가 뭘 했는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고 이번 28회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죠.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등록증을 줄 때 뭘 확인한다는 얘기야?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이 정도 내용이에요. 얼마 안 되는 양인데 되게 오래 한 거예요. 아직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11월 10월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어. 이보다 더 빨리 가는데. 네. 좋아요? 네. 11월 12월 결석 안 하고 잘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예습은 하지 마세요. 복습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네. 다른 거 공부해. 다른 거. 민법 같은 거 그런 걸 공부하시면 돼요. 기회가 되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